책 서문 읽기 15번째. Save the cat. 고양이를 구하라. 흥행하는 영화 시나리오의 8가지 법칙. 블레이크 스나이더 지음. 머릿말. 또 무슨 시나리오 작법서냐고? 많은 독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무리는 아니다. 시중에 널린 게 시나리오 작법서이기 때문이다. 그 원조는 시나리오란 무엇인가를 쓴 시드필드일 것이다. 이외에도 좋은 작법서는 강조하는 수탁이 많다. 나는 비기킹이 쓴 영화 시나리오 20일 만에 쓰기라는 책을 좋아한다. 얼핏 제목이 말도 안 되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나는 영화 시나리오를 20일 만에 써서 팔아본 적이 있다. 나는 조셉 캠벨의 작업서도 좋아한다.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은 스토리텔링에 관한 최고의 저서로 남아있다. 로버트 맥기의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도 빼놓을 수 없다. 그의 시나리오 작법 강의는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맥기는 마치 페이퍼 체이스에 나오는 존 하우스맨 같다. 시나리오 작가로 성공하고 싶다면 그의 세미나를 최소 한 번은 꼭 듣기 바란다.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명강이다. 숱한 영화를 보고 그 중에서도 몹시 형편없는 작품을 보며 나도 저 정도는 쓰겠다라고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스스로 작법서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당신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이 책이 다른 여타 작법서들과 다르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나는 우리가 말하듯 평이한 어투로 쓰인 시나리오 작법서를 읽어본 적이 없다. 나는 8살 때 아버지를 위해 목소리 출연을 한 이래로 영화판에 발을 들였는데 그때부터 업계에서 흔히 쓰는 은어에 익숙해졌다. 다른 작법서들은 너무 학구적이며 어투도 딱딱했다. 영화를 너무 큰 경외감으로 대하는데 그런 점이 읽는데 방해가 됐다.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이다. 그래서 업계 사람들이 쓰는 쉬운 말로 쓰인 작법서를 쓰면 어떨까 생각한 것이다. 둘째로 딱히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자기 시나리오를 한 작품이라도 팔아본 사람이 쓴 책을 읽고 싶었다. 독자들도 그리 생각하지 않은가? 이 점에서 나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20년간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수많은 영화 아이디어와 시나리오를 판 경험이 있으며 그중 몇 편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나는 스티븐 스필버그, 마이클 아이스너, 제프리 카젠버그, 폴 마슬란스키, 데이비드 퍼무트, 데이비드 커시너, 조 위잔, 토드 블랙, 크레이그 바움같은, 아이만 라이트먼, 존 레디스 등으로부터 시나리오 코멘트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또한 이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똑같이 현명한 많은 작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아봤다. 우리가 대개 시나리오를 쓰면서 참고하는 작가들로부터 말이다. 셋째로 실제로 업계 최전방에서 이 방법을 가르치며 작가를 배출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의 책을 읽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나다. 나는 다른 시나리오 작가들과 일해본 경험을 풍부하다. 영화판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작가들 일부에게 내 비법을 가르쳤으며 그들이 더 나은 작가가 되도록 도왔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방법론이 실용적이며 상식에 기초하였으며 무엇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이야기가 잘 팔리는지 그 진실을 알려주는 시나리오 작법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많은 시나리오 강좌에서 하는 격렬한 소위 뜬구름 잡는 것으로 나는 이런 말들이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가슴에서 우러나온 작품을 써라. 혹은 당신의 가치관에 진실해라. 같은 조언들은 물론 좋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내 시나리오가 팔리는 것이다. 인생은 짧다. 무슨 성인의 삶을 극화한 이야기라든가 자기가 어릴 때 겪었던 시를 쓴다고 팔릴 가망이 있으리라는 헛된 믿음을 따라가기는 싫다는 말이다. 그래서 또 무슨 시나리오 작법서냐라는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가자면 나는 지금까지 말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영화판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담은 책을 지금까지 읽어보지 못했다. 거기다 다른 작법서들은 독자들보다는 글쓴이 위주로 중심이 맞춰져 있다.
나는 시나리오 강사로 성공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싶을 따름이다. 나는 숱한 성공을 경험했으며 대가들로부터 비법을 전수받았다. 이제 독자들에게 그걸 알려줄 차례인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은 또 다른 이유는 오늘날 만들어지는 영화들 중 상식적인 요령조차 부족한 작품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헐리우드의 많은 작가들이 기본조차 있고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조차 무시한다. 제작사와 대자본만 믿고 득이양양하여 원칙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난 솔직히 이런 꼴을 보면 못 참겠다. 이 책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화판에서 통용되는 관행이 있는데 내게는 이것이 매우 거슬린다. 바로 개봉만 하면 된다는 주의다. 엄청난 돈을 제작비에 쏟아붓고 홍보도 거창하게 하여 3,000개 이상 관에서 개봉해 첫 주에 대박을 터뜨려 제작비를 회수했다고 치자. 하지만 그렇게 한들 입소문이 나쁘게 퍼져 둘째 주 관객수가 70에서 80%나 떨어진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바로 이것이다. 스타 출연료나 특수효과, 광고와 마케팅, 필름 프린트비에만 엄청난 돈을 쏟아붓느니 차라리 제대로 된 영화 시나리오 작법을 따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이다. 툼레이더 2를 예로 들어보자. 이 영화에는 엄청난 제작비가 들었지만 아직도 그 제작비가 다 어디에 쓰여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푸지기수다. 왜 타깃 관객층을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 영화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감독 및 제작자들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게 그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나는 라라 크로프트라는 주인공이 싫다. 왜? 차갑고 유머 감각도 없기 때문이다. 비디오 게임이나 만화의 세계에서라면 괜찮을지 몰라도 나는 그런 영화를 보기에 집을 나서 극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이 영화 제작자들은 주인공을 쿨하게만 만든다면 관객이 그녀를 좋아하리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만들어진 영화의 캐릭터 구축이라는 것이 대개 이런 수준이다. 주인공은 멋진 차를 몬다. 내가 아는 누구는 이것이 성공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특징이 이 정도면 되는 줄 안다. 여러분은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주인공이 얼마나 멋있는가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면 성공하지 못한다. 왜일까? 이야기의 여정을 주도하는 주인공에게 호감을 품게 하는 것이야말로 관객을 이야기에 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목인 Save the Cat은 바로 이것에 대한 원칙이다. 뭘 구하라고? 나는 이런 시를 Save the Cat 씬이라 부른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도 오늘날 이 원칙을 영화에 활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관객의 주인공과 처음 대면하면서 주인공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가령 고양이를 구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장면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이 규정되고 관객은 그를 좋아하게 된다. 스릴러 영화 사랑의 파도에서 알파치노는 형사로 나온다. 첫 씬에서 관객은 그가 함정수사를 하는 것을 본다. 가석방 되었으나 선서를 위반한 범죄자들이 뉴욕 양키스 선수들과 만나게 해준다는 미끼에 걸려 나오지만 도착해보니 그들을 체포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알파치노와 동료 경찰들과 맞닥거린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치노는 쿨하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알파치노는 또 한 가지 일을 한다. 그는 다른 범죄자들을 발견하는데 그 범죄자는 이 아들을 데리고 오느라 늦게 나타났다. 범죄자가 어린 아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알파치노는 그에게 경찰 배지를 살짝 보여주고 그 범죄자는 의미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현장에서 도망친다. 알파치노는 이 범죄자에게 어린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를 놓아준 것이다. 하지만 결코 마음 약한 사람은 아닌 알파치노는 그 범죄자에게 이런 멋진 대사를 날린다. 넌 다음에 잡겠다. 여기에 대해 모든 독자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쨌든 알파치노에게 호감이 간다. 나는 그가 겪을 일을 관심 있게 볼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가 이기는 것을 보고 싶다. 알파치노와 야구팬인 이들을 둔 범죄자가 교감을 나누는 단 2초만으로 영화는 이 모든 걸 해낸 것이다. 툼레이더 2의 제작자들이 안젤리나 졸리의 의상에 $250만 쏟아붓는 대신에
고양이 구하기 장면에 좀 더 고민했다면 영화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훨씬 나은 작품이 나왔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책 제목을 Save the Cat이라고 지은 이유다. 내가 당신과 영화파는 몇몇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기본 원칙을 상징적으로 요약한 제목이다. 내가 동료 작가들과 함께 헐리우드라는 실전의 장에서 산전수전 겪으며 터득한 교훈이다. 우리 모두는 영화업계에서 자기 작품을 메이저 영화사에 피칭하고 비싼 값으로 팔고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기를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박이다. 가능하면 속편까지도. 홈런을 치고 싶은 야망이 없다면 왜 타석에 들어서는가? 독립영화도 물론 좋지만 메이저 영화사라는 정의 홈런을 터뜨려보고 싶지 않은가? 그래서 이 책은 주류 영화 시장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작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 원칙들 중 어느 것도 허공에서 불쑥 탄생하지 않았다. 모두 내가 동료 작가들과 함께 일하며 체득한 것이며 그래서 나는 이 책을 그들에게 바친다. 하워드 버콘스, 짐 해긴, 골비카, 마이크 체다, 트레이시 잭슨, 그리고 셸든 볼, 또한 내 에이전트들에게도 배웠으며 그들 덕택에 나는 성공했다. 그리고 내 강좌를 들은 학생들과 젊은 독립영화 마니아 특유의 오만한 태도로 내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긴 네티즌들에게도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든 고양이 구하기 장면 기법에 대한 예시 때문에 당신이 이제 더 많은 비법을 배우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으면 이제 시작해보자. 이는 기본적인 원칙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매번 어김없이 효과를 발휘한다. 당신들이 이 원칙들을 배워 유용하게 쓰고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의 시나리오가 만족스러운 영화로 탄생하며 대박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언젠가 당신도 자신의 비법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할 날이 올 것이다.